한수 씨, 제 등 뒤에 무엇이 보이나요? 보름달이 차오른 깊은 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비단 치맛자락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것은 고운 살결이 아니라 하얗게 빛나는 9개의 기괴한 꼬리였지요. 여인은 정인의 눈을 피하며 눈물을 흘렸고 사내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이 애달픈 약속이 시작된 곳은 지리산 자락의 외딴 초가집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화공방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천년을 채우기 위해 인간으로 변해 살아가던 구미호 연화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선비 한수의 가슴 저민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을 노인들은 연화가 나타난 뒤로 산의 푸른 불꽃이 자주 일렁인다며 낯빛이 새파랗게 질려 수군거렸습니다. 정작 연화는 자신의 옷가락질을 만지작거리며 슬픈 눈으로 한수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천년의 마지막 밤, 구미호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준비한 이 끔찍한 시험이 어떤 비극으로 끝날지 그날 밤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그곳에는 세상의 소음조차 닿지 않는 고요한 오솔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28살의 선비 한수가 홀로 글을 읽으며 지내는 낡고 허름한 기와집이 있었지요. 한수는 본래 한양에서 이름난 명문가 자제였으나 가문이 당쟁에 휩쓸려 몰락하면서 모든 것을 잃고 이 깊은 산골로 숨어든 처지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달빛 아래에서 먹을 가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는데 깊은 고뇌에 빠질 때면 무의식 중에 벼루의 매끄러운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문지르는 오랜 버릇이 있었답니다. 그 벼루는 유배지에서 숨을 거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으로 한수에게는 부모님의 혼이 담긴 성물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는 벼루를 문지르며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그리워했고 무너진 가문의 재건보다는 그저 이 깊은 산속에서 자연과 벗하며 남은 생을 조용히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유난히도 모진 눈보라가 산천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한겨울밤이었습니다. 산 전체가 하얀 눈에 덮여 길조차 보이지 않던 그때 한수는 마당 구석 차가운 눈밭에 쓰러져 있는 갓돈푼 여인 연화를 발견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그녀를 방 안으로 옮기고 밤새도록 따뜻한 물을 적셔 손발을 녹여준 것은 한수의 지극한 정성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정신을 차린 연화는 연신 기침을 토하며 한수의 눈을 피했습니다. 연화는 정신을 차린 뒤에도 한참 동안 자신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한 채 그저 불안한 듯 제 손가락에 끼워진 낡고 투박한 옷가락지만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지요. 그 옷가락지는 연화가 처음 이 땅에 내려왔을 때부터 간직해온 유일한 징표이자 그녀의 고독한 천년 세월을 증명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연화는 한수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내라면 혹시 나의 이 지독한 짐승의 저주를 끊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연화는 갈 곳이 없다며 한수의 곁에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한수는 홀로 적막하던 기와집에 찾아온 이 신비로운 여인을 기꺼이 받아들였지요. 두 사람의 생활은 산나물을 뜯고 땔감을 줍는 소박한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그 속에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한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연화가 좋아하는 달콤한 산딸기를 구하려 험한 벼랑을 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연화는 한수가 글을 읽을 때면 곁에서 은은한 향이 나는 먹을 조용히 갈아주었습니다. 연화는 한수의 다정한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인간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도력을 쌓아 신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 함께 늙어가고 싶다는 소박하고도 위대한 꿈을 말이지요. 연화는 밤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한수가 잠든 방을 바라보며 자신의 옷가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가락지에는 천년의 고독과 짧은 행복이
동시에 서려 있었답니다. 그해 봄 두 사람은 지리산 자락에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 꽃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봄바람에 날려 연화의 하얀 머리칼에 내려앉자 한수는 조심스레 그 꽃잎을 떼어주며 나직하게 약속했지요. 연화 씨,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선비이나 그대의 남은 평생은 결코 외롭지 않게 하겠소. 저 산의 바위가 모래가 되어 흩어질 때까지 그대 곁을 지키겠소. 연화는 그 말에 대답 대신 옷가락질을 만지작거리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년을 살아온 그녀에게 인간의 평생이란 찰나의 꿈과 같았으나 그 순간만큼은 한수의 진심이 연화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듯했지요. 연화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이 꿈이 깨지 않게 해달라고. 비록 내가 짐승의 피를 이어받았으나 이 사내의 곁에서만은 온전한 인간으로 남고 싶다고 말입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진달래 향기가 진동했고 지리산의 정령들도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답니다. 하지만 행복이 커질수록 어둠의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연화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마을 장정들은 밤마다 산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모두 연화 때문이라며 몽둥이를 들고 한수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한수가 요물에게 홀려 제정신이 아니라며 그를 침을 뱉고 외면했습니다. 사실 그 기괴한 소리는 연화가 인간이 되기 위해 천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강력한 도력을 하나씩 정화하며 내뿜는 고통의 단비였습니다. 도력이 빠져나갈 때마다 연화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해 산 정상에서 푸른 불꽃을 피워 올려야만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푸른 빛을 보며 구미호가 사람의 간을 취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한수는 마을로 내려가 쌀 한 되박을 구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으나 연화에게는 결코 그 고통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수는 매일 밤 벼루를 문지르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오히려 연화가 미안해할까봐 산속 공기가 좋아 마을에 내려갈 일이 없으니 참으로 다행이오. 라며 허허 웃어 보였지요. 하지만 연화는 그런 한수의 뒷모습을 보며 매일 밤 남몰래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천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인간을 겪어왔습니다. 자신의 빼어난 미색에 취해 정을 주던 사내들이 정작 자신의 정체를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돌을 던지며 달아나던 그 비정한 모습들을 말입니다. 어떤 사내는 연화의 가죽을 탐내어 독약을 먹이기도 했고 어떤 이는 그녀의 도력을 이용해 부귀영화만을 꾀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한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연화의 신비로움이 아니라 그녀의 깊은 슬픔을 먼저 보아주었고 그녀가 누구인지 묻기 전에 그녀의 시린 손을 먼저 잡아주었습니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이 사내에게 모든 진실을 보여주겠노라고 말이지요. 마지막 시험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한수를 집 뒤편 달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지리산 꼭대기 벼랑 끝으로 안내했습니다. 지리산의 차가운 삭풍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사정없이 흔들며 금방이라도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듯 사나웠지요. 연화는 한수에게 등을 돌린 채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한수 씨,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 하셨지요. 오늘 저는 당신에게 제 천년의 치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것을 보고도 제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면 전 비로소 짐승의 허물을 벗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뒤를 돌아본 순간 모든 것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연화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습관처럼 도포 자락 밑에서 벼루의 감촉을 떠올리며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보름달은 연화의 하얀 소복을 더욱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매듭을 풀고 치맛자락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러자 하얀 살결 위로 은백색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9개의 기괴하고 탐스러운 꼬리가 밤 공기 속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꼬리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주변의 모든 빛을 빨아들였지요. 한수는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 비명을 지르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화 씨, 당신이 정말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오. 한수의 얼굴은 공포와 배신감으로 하얗게 질렸고 평소 벼루를 문지르던 그의 손가락 끝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쏟으며 그를 향해 돌아서서 옷가락질을 쥔 채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제 본 모습입니다. 저를 산채로 태워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괴물과 함께 늙어가시겠습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산바람에 섞여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노인들의 서늘한 경고와 밤마다 타오르던 기괴한 푸른 불꽃,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현실. 모든 수수께끼가 하나의 비극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하지만 한수의 머릿속에는 공포보다 먼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자신의 얼어붙은 발을 씻겨주던 연화의 따뜻한 손길과 자신이 독감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산삼을 구하려 발이 부르트도록 험한 산을 타던 그녀의 간절한 눈빛 말입니다. 또한 매일 아침 자신을 위해 서툰 솜씨로 밥을 짓던 그녀의 정성이 떠올랐지요. 한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도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저 여인은 짐승의 몸을 하고도 그 누구보다 고귀한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수는 다시 발걸음을 뗐습니다. 한수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자신의 넓은 도포 자락으로 포근히 감싸 안았지요. 연화 씨,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소. 당신이 여우든 아니 그보다 더한 괴물이든 내게는 상관없소. 당신은 그저 추운 겨울날 내 빈방을 채워주던 소중한 연화일 뿐이요. 설령 당신이 나를 잡아먹는다 해도 나는 기꺼이 그대의 밥이 되겠소. 한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화는 짐승처럼 목 놓아 오열했습니다. 천년의 한이 눈물이 되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지요. 연화의 9꼬리가 한수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벼랑 끝은 잠시나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낙원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비로소 인간의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사무치게 느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하늘의 법도는 인간의 사랑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거대한 은빛 섬광이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산 전체가 진동하며 나무들이 비명을 질렀지요.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허공에서는 산을 뒤흔드는 신령의 무거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천년의 시험은 통과했다. 너는 인간이 되어 그와 함께 살 수 있다. 허나 명심하라. 인간이 되기로 선택한 대가는 참혹할 것이다. 네가 사람이 되어 이 문을 나서는 순간 한수의 기억 속에서 너라는 존재는 영원히 삭제될 것이다. 그는 너를 오늘 처음 본 낯선 여인으로 기억할 것이며 너희가 나눈 모든 추억은 오직 너만의 고독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그래도 인간이 되겠느냐? 신령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연화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연화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사람이 되는 순간 사랑하는 한수는 자신을 낯선 여인으로 대하게 될 것이며 그와 함께 쌓아온 모든 소중한 추억이 한수에게는 없었던 일이 된다는 뜻이었지요. 매일 밤 먹을 갈며
나누던 정겨운 이야기와 벼랑 위에서 약속했던 뜨거운 진심이 한수의 머릿속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에서 자신을 향한 온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먹한 예의만이 남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연화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연화는 한수의 손바닥에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낡은 옷가락지를 쥐어주며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되어 그와 함께 늙어가는 사소한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인간의 몸을 영영 버리고 한수를 평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키는 지리산의 수호신으로 남기로 했지요. 연화의 몸이 서서히 하얀 은빛 가루로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수는 영문도 모른 채 사라져가는 연화를 붙잡으려 애썼지만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수 씨,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당신을 평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볼게요. 그대의 앞길에 다시는 눈보라가 치지 않도록 내가 바람이 되고 볕이 되겠소.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벼랑 끝을 가득 채웠던 9꼬리의 자취가 거짓말처럼 사라진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지리산 전체를 덮고 있던 짙은 안개가 거짓말처럼 걷히며 새벽 하늘의 맑디 맑은 기운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하얗고 고운 손에서 천년 세월을 함께 해온 낡은 옷가락지가 스르르 빠져나와 한수의 손바닥 위로 가만히 떨어졌고 연화의 윤곽선은 그 가락지에 모든 그리움을 새겨 넣은 듯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화의 모습은 새벽바람에 흩어지는 한 줌 은빛 안개가 되어 지리산 골짜기 깊숙이 스며들어 가버렸지요. 그 모든 일의 끝에는 옷가락지 하나만이 한수의 손바닥 위에 덩그러니 남아 새벽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답니다. 한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전과 다름없는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리산 자락의 기와집 마당에서 잠이 깬 한수는 자신의 손바닥에 놓인 낡은 옷가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벼루를 문지르며 기억을 더듬었으나 어째서 자신이 마당에 누워 있는지 이 옷가락지는 누구의 것인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묘한 슬픔과 아련함에 한참 동안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이유 모를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한수는 그날 이후 평생 장가도 들지 않고 홀로 그 집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벼루를 문지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한수의 집에는 한겨울에도 추위가 들지 않았고 그가 산길을 걷다 발을 헛디딜 때면 항상 부드러운 바람이 그의 몸을 받쳐주었습니다. 한수는 글을 읽다 문득 창가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속에서 알 수 없는 향기를 느꼈고 이름 모를 평온함에 미소 짓곤 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놓인 옷가락지를 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나 그대 덕분에 내 여생이 참으로 따뜻하구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화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한수가 백발의 노인이 되어 조용히 숨을 거두던 날 지리산 자락에는 때 아닌 은빛 서리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한수의 방 안가득 피어난 진달래 향기에 깜짝 놀랐지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한수의 지붕 위로 거대한 은빛 여우 한 마리가 내려앉아 그의 영혼을 조심스레 입에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엄한 광경을 말입니다. 한수의 손가락에는 평생 간직해온 옷가락지가 끼워져 있었고 그의 입가에는 마침내 모든 것을 기억해낸 듯한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답니다. 지금도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들어선 나그네들은 한겨울에도 등 뒤로 따스한 바람 한 줄기가 따라 붙는다 말하고 봄이 되면
어디선가 진달래 향기가 코끝을 스친다 합니다. 어르신들 천년을 기다려 닿은 정인을 끝내 잊혀지는 길로 떠나보낸 그 구미호 연화의 마지막 옷가락지가 사랑이라는 것은 기억보다 더 깊은 자리에 새겨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만히 일러주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애절하고 슬픈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고 가세요. 그래야 다음에도 이렇게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를 예시이야기 한 자락 정성껏 풀어드릴 수 있답니다. 댓글에 아련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게 참으로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더 정성껏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설화공방이